아, 아. 네, 시큐리티 트러스트의 이건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뜬금없는 회사 이름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큐리티 트러스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공식적인 위치는 소포스의 한국 수입원입니다. 네, 예전부터 한 10년 정도 소포스를 계속 그 제품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소포스가 이제 리테일이나 하드웨어 장비들을 수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원활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엘린넷과 같은 훌륭한 플래티넘 파트너들과 소포스 코리아가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린넷 같은 훌륭한 플래티넘 파트너를 발굴해서 저희가 계약 관계를 맺고 소포스의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저희 백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파트너분들께서 엘린넷과 같이 소포스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저를 만나실 기회도 있을 테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소포스를 판매하시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스는 많은 재밌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재밌는 솔루션 그리고 자랑할 만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소포스의 암호화 제품입니다. 소포스의 세이프가드 인크립션이라는 제품을 오늘 소개를 드릴 테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NUS 통해 많은 판매나 이런 관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는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포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전략과 전술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소포스의 차세대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이 싱크로나이즈드 인크립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데이터 유출 사고는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굳이 국외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이름만 내는 유명 업체들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죠. 특별히 국내 사례를 넣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더 관계자분들이 계실까봐 일단은 국외 사례만 넣었고요. 뭐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유출하고 얼마나 피해를 보는다 제가 따질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를 유출한 업체가 금전적으로나 사회적 명성으로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입니다. Privacy Rights Clearing House에서 201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데이터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이제 해킹과 악성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 유출이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의도치 않은 공개가 꽤 많았다는 겁니다. 16%. 직원이나 사람들의 실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장 장치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내부자나 물리적 분실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실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고, 재밌는 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출도 5%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데이터 유출해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알고 있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데이터 유출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PC에도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심지어는 클라우드에도 모든 곳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암호화를 적용시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하드디스크 암호화 솔루션입니다. 하드디스크 암호화는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서 물리적 탈취를 했을 때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취한 상황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기기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솔루션들은 기기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데이터들이 유출되는 상황들은 아래에 보이는 다양한 상황들이 더 많죠.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해킹당한 경우, 로그인 계정이 이미 탈취된 경우, 내부자 기업인가 민감한 이메일로 실수로 첨부가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고, 모바일 장치 및 다른 곳에 있는 저장 장치도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디스크 인크립션, 하드 디스크 인크립션은 물리적 탈취에서 강력한 보호를 제공을 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파일 인크립션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실제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하나의 큰 성으로 본다면 그 성에는 출입할 수 있는 큰 문이 있을 겁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풀 디스크 인크립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까다로운 절차 들어가기 힘들죠. 하지만 성문을 통과하고 나면 성에 있는 모든 방, 집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죠. 여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들, 자료들, 폴더, 파일들을 암호할 수 있는 파일 인크립션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파일 암호화는 어땠을까요? 기존의 파일 암호화는 소포스가 볼 때는 위치 기반의 암호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파일이든 어떤 데이터든 어떤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죠. 파일의 폴더에 저장이 돼야 되고,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지 태블릿이나 PC, 스마트폰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위치 기반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어떤 데이터를 암호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암호화를 한다면 어떤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어떤 폴더에는 어떤 암호화 키를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암호화 키를 누구에까지 할당을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관리 및 정책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복잡했죠. 강력하지만 복잡한 솔루션이 파일 암호화 솔루션이었습니다. 소포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더 좋게, 편하게, 강력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포스가 가진 기본적인 개념은 파일이 생성되는 순간 즉시 암호화해서, 그리고 이 파일들이 어디에 이동을 하든 그 암호화가 풀리지 않고 유지된다면 사용자들이나 관리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PC에서 생성된 파일들은 그 순간 즉시 바로 암호화가 되고, 이 파일들이 클라우드,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되든지 PC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암호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쉽게 파일 암호화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든 항상 암호화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력한 인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승인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그리고 승인된 시스템에서만 이 세 가지 인증 모드를 추가를 한다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자격 증명을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암호화를 이루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해커가 사용자 계정 자격 증명을 탈취를 한 경우라도, 탈취를 해서 데이터를 빼내간 경우라도 승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열거나 아니면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려고 할 때 그 암호화를 해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암호화 방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들과 안전한 콘텐츠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비롯해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될 수가 있고, 내부 직원들끼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이 데이터들이 악의적인 해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담은 것이 소포스 차세대 암호화 솔루션인 싱크로나이즈드 인크립션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소포스는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위치 기반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파일 암호화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열 때에만 파일이 암호화되거나 복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MS 워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을 하면 MS 워드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들을, 수정된 파일들은 저장하는 즉시 바로 암호화가 됩니다. 사용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암호화된 파일을 내부 직원에 공유할 때도 그 파일을 받은 내부 직원은 그냥 평상시대로 더블 클릭을 하는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복화를 수행함으로써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자의 그 로드가 없이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죠.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는 평상시처럼 워드 파일을 편집을 할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그리고 간단히 저장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시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나서 저장된 위치의 파일을 보면 이 파일은 즉시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정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암호화라는 개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이 템플릿은 말 그대로 사용되는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전체 경로를 입력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정책을 적용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좀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 MS 워드나 자주 쓰는 업무에 사용하는 파일들은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자의 로드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일 한글 파일을 암호화를 하고 싶다. 여기에 프로세스를 한글 파일이 시정 프로세스를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확장자, 옆에 확장자가 보이긴 하지만 이 확장자는 최초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최초 배포할 때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확장자일 뿐 이 파일들만 암호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는 모든 파일들을 사용자는 아무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만 해주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성되고 수정되는, 저장되는 파일들은 모두 자동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내부 직원들, 승인된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앱을 사용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은 평소처럼 더블 클릭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나아가서 내부 직원들 파일 공유는 그렇게 간단하다고 치지만 요즘은 협업이 많은 시대죠. 안전하게 외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서포트 솔루션을 다 사용할 수는 없죠. 이 밴드는 서포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협업해야 되는 상대 파트너들은 서포트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하느냐. 서포스는 HTML5로 랩핑된 패스워드로 보호된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ML5로 랩핑을 하는 것은요, 웬만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걸 손쉽게 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메뉴에서 Create Password Protect 파일을 선택하면 이런 해당 화면이 뜨고 여기에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이제 HTML로 랩핑된 패스워드로 보호된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자에게 그 외부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UI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패스워드로 공유된 파일을 받은 사용자는 더블 클릭을 하면서 이 UI를 보실 수 있고,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안전하게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받은 파일들을 수정해서 다시 공유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하지만 서포스 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패스워드 프로텍트를 새로 걸어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안전하게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스워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을 하셔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아웃룩 플러그인을 사용하신다면 아웃룩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아웃룩 플러그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웃룩을 사용해서 암호화된 파일을 무심코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는 쪽에서는 암호화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암호화되진 않은 파일을 무심코 외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룩 에드인에는 이런 자동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반드시 첨부 파일을 넣고 외부로 파일을 보낼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 화면을 띄움으로써 안전하게 파일을 보내든지, 그리고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사용자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을 받게 된 사용자는 HTML5로 랩핑된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에드인의 강점은 그런 감사 증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암호화된 파일이든 복화된 파일이든 이메일을 통해서 아웃룩을 통해서 나갔던 보내졌던 모든 기록들이 증적 감사로 남게 되고요. 심지어 받는 사람, 그리고 숨겨진 CC죠, 참조, 수분 참조까지 모두 이메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감사 증적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잘 연동이 됩니다. 모바일에서 이메일을 받게 되면, 암호화된 파일을 받게 되면 서포스가 제공하는 시큐어 워크스페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동일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죠. 싱크로나이즈 시큐리티, 동기화된 보안입니다. 싱크로나이즈 시큐리티를 있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기술이 시큐리티 허트빗이라는 기술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제품, 서포스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하거든요. 그 통신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암호화 에이전트는 차세대 엔드포인트와 통신을, 시큐리티 허트빗 기술로 통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항상, 엔드포인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키를 평소대로 암호화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엔드포인트에서 시스템 감염을 감지를 하게 되면 그 세이프가드 에이전트는 일시적으로 암호화 키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설사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탈취를 하더라도 암호화된 파일들을 키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차세대 엔드포인트는 시스템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세이프가드 에이전트에 넘겨주게 되고, 이 에이전트는 서버로부터 새로 다시 즉시 키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인크립션 솔루션들이 있고 밴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 비교 자료 자체를 만들긴 했지만 부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만든 시점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어떤 로그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넣은 거는 서포스의 암호화 전략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암호화가 유지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엔드포인트와의 통합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까지 이기종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암호화 소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전략들은 차세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전략들은 인정을 받아서 파트너 매직커드한테서는 저희를 리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데이터만 암호화할 수 있나,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을 공유하기 어렵다, 그 복잡한 정책과 키 작성이 관리자의 부담을 주고 또한 해킹된 경우에 해킹된 시스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과 암호화 솔루션의 상호작용이 없었다. 서포스가 제공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자동으로 모든 파일들을 암호화를 하고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간편함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한 취약점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키를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앱이 키를 얻어서 암호화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위쪽에 보이시나요? 서포스의 모터가 담겨 있습니다. Security made simple. 서포스의 모든 제품에는 이 철학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도 이런 철학이 담겨져서 차세대 암호화 제품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일한 현재까지도 강력한 보호를 제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독일 조직 내 하나의 암호화 키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강력하긴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9월에 나올 차세대 버전에서는 멀티키를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설정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켓에서 서포스 암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레스터라는 유수의 기관에서는 서포스를 브레이크아웃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조사 결과 로드맵이나 기능 그리고 판매율, 마켓 점유율이죠. 여기서 압도적인 1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16년에 두 곳의 유명한 매거진 단체에서 데이터 암호화 쪽에서 베스트 디크립션 벤더로 선정이 됐고 2016년 데이터 디크립션 어워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트너에서는 가트너 매직 프로젝트 모바일 데이터 프로텍션 이쪽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저희가 리더 그룹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포스가 지지고 있는 전략이나 암호화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전략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글로벌에서는 서포스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인지도가 국내에서 좀 더 퍼져서 오늘을 계기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